디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디스크 증상은 이래요. 뒷목이 아프면서 팔이 저리다 이런 증상을 호소를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뒷목이 아프고 팔이 저리다가 꼭 다 디스크가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 디스크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는 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게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목뼈는 총 7개가 있는데 척추 뼈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추간공을 형성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노랗게 신경이 빠져나와서 어깨나 팔 쪽으로 가서 이제 감각이나 운동 같은 거를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이 신경 같은 게 이제 디스크라는 조직은 안에 이제 수액이라는 이제 액체로 된 조직이 있고 그거를 섬유륜이라는 조직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는데 여기 이렇게 붙거나 안에 있는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밖으로 삐져나와가지고 신경근 쪽을 압박을 하게 되면은 그 신경근이 분지하는 쪽을 향해서 이제 저림이나 통증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디스크라고 하고요. 디스크는 이제 몇 번 신경이 눌렸느냐에 따라서 통증 양상이나 저림이나 부위 같은 게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에 통증이 눌리면은 이 신경이 유주하는 방향을 따라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디스크가 발생하는 게 5번에서 8번 아래쪽에 있는 방향인데 이제 이게 이제 팔 쪽으로 가는 신경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5번 쪽에서 디스크가 생기면은 윗팔 쪽까지 이제 저림이나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6번에 디스크가 생기면은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저림이 발생을 하게 되고 7번에 디스크가 생기면 중지 방향으로 저림이나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8번이 눌리게 되면은 이제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단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디스크를 확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상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학적 검사나 증상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는 디스크라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일단 스펄링 테스트라는 이학적 검사를 해주는데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신경을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압박되는 부분을 더 좁게 만들어서 이제 압박을 더 심화시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왼팔이 저리다고 하면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린 다음에 뒤쪽으로 제끼면서 힘을 주면은 그 부분이 좁아지면서 되게 압박이 되겠죠. 그러면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원래 이제 통증이 있거나 저린 부위로 이제 찌릿한 통증이 쫙 번지게 되고 그럴 때는 이제 디스크라는 걸 의심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하나는 이제 견인 검사라는 걸 하나 더 하면 더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데 저린 상태에서 이번에는 압박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이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귀 아래에서 목을 들고 이렇게 목을 살짝 들어주면은 사이사이 공간이 확보되면서 저림이 조금 감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디스크가 있다면. 그 디스크 목 뒤가 아프고 팔이 저린 증상이 있는데 스펄링 테스트를 했더니 찌릿하게 통증이 재현되고 들어봤더니 약간 저림이 감소한다라고 하면 이제 디스크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엑스레이로는 디스크를 확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엑스레이로는 이제 디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어도 엑스레이로는 이런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내릴 수는 없고요. 이제 MRI를 찍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면서 뒤쪽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보고 디스크구나라고 이제 확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일단 교정을 하게 되는데요. 교정을 하면서 경추를 충분히 견인을 시켜주고 좌우로 틀어진 부분들을 맞춰주게 되면은 디스크가 사이 공간이 확보되면서 디스크가 이제 압박하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압박 증상들이 많이 해소가 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주겸약침을 쓰게 되는데 주겸이 이제 삼투압을 일으키면서 신경 주변 강제로 순환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신경이 이제 예민해져 있는 부분을 빠르게 잠재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도침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추나 치료나 주겸약침을 써도 이제 그렇게 효과가 심통치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뭔가 주변 조직이 유착돼가지고 이런 게 빨리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도침을 쓰게 되는데 도침이라는 건 이제 심 끝에 이런 식으로 끌이 달려있는 이런 침이에요. 미세 수술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추 부위에서 후관절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유착되어 있는 부분을 몇 번 뜯어주면은 이제 신경 압박 증상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한약을 같이 써주면 더 회복이 빠른데요. 이제 초기에 이제 급성형 디스크 왔을 때는 이제 척추를 좀 보강하고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한약을 같이 써주면은 침 치료에도 반응이 좋고 효과가 훨씬 빠르고요.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서 퇴행성 변화가 같이 오면서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방고란이라는 걸 같이 써주면은 척추 주변에 영향을 공급하면서 움직임을 조금 부드럽게 해주면서 이제 침 치료나 순환 치료에 좀 더 반응이 빠르고 좀 더 빠른 치료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는 이런 식으로 하고 평소에 생활할 때 자세를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목을 앞으로 숙이게 되면은 이제 머리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목에 부담이 많이 가고 이런 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있을 때보다 45도에서 60도 정도 숙이고 있을 때
목에 가해지는 하중이 한 5배에서 6배 정도가 돼요. 2, 3배도 아니고 5배에서 6배 정도의 하중이 목에 계속 지속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숙이고 있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되면 목 건강에 상당히 안 좋겠죠. 일자목이 되거나 이제 더 심하게는 디스크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평소 자세를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앉아서 뭐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있으면은 목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엉덩이부터 목까지 이렇게 일자로 바르게 선 자세를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모니터 작업 같은 걸 하실 때는 컴퓨터로 이제 모니터의 높이를 이제 조금 밑에 받침대나 책 같은 걸 받쳐서 조금 시선보다 약간 높게 유지를 하시는 게 자연스럽게 숙이는 자세가 나오잖아요. 모니터가 아래에 있으면 그런 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잠을 잘 때 베개 높이의 선택도 되게 중요한데요. 하루에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시간을 잠을 자면서 보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베개 높이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은 척추가 삐뚤어진 상태로 계속 잠을 자게 되니까 이제 목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개 높이는 이제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냐면은 똑바로 누웠을 때나 옆으로 누웠을 때나 척추가 일자로 이렇게 정렬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높이를,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런 정도의 높이를 선택을 해가지고 베개를 내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목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드려봤고요. 목이 아프고 팔 저리는 증상은 한 번쯤은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목 디스크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목 디스크 왔을 때는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잘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목이 아프고 팔이 저리고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은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까요?